안녕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Q&A를 한다고 공지를 올렸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남겨주셔가지고 오늘은 그 질문에 답을 하는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10만 때 Q&A를 찍을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10만에서 20만이 되게 갑자기 이렇게 쑥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20만 기념 Q&A를 찍게 되었는데 진짜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꼭 Q&A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해외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모든 영상에는 다 영어 자막을 현재 달고 있는 상태지만 제가 언어 장벽이 굉장히 크게 있어가지고 그 영어로 달아주시는 댓글에는 일일이 답글을 다 달아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꾸역꾸역 해석을 해가지고 댓글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제가 대답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질문들을 다 정리를 해왔어요. 굉장히 많은데 요거를 보면서 제가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총 6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크게 나눌 수 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 저에 대한 완전 기본 정보, 그리고 가발, 그리고 건강, 학교, 남자친구, 그리고 그 외 기타 궁금증들, 이렇게 총 6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져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떨리죠, 여러분? 지금 갑자기 심장이 막 두근거렸어. 아니, 제가 긴장이 되면 말이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지금 방금 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럼 기본 정보 카테고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나이는 저는 현재 28살이고 92년생입니다. 그리고 몸무게. 저는 키는 153이고 몸무게는 38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재봤는데 39, 1kg가 쪘었는데 어제 다시 재보니까 38이더라고요. 저는 지금 살을 찌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혈액형은 O형입니다. O형. 저희 가족들은 다 O형이에요. 그리고 유튜버가 된 계기와 주변 반응, 유튜버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어땠는지도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유튜버가 된 계기는 원래 제가 현재 법학과에 재학 중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법학과 쪽으로 진로를 생각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쪽 진로를 희망을 했었는데 제가 건강이 되게 많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건강이 확 안 좋아진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학교 휴학도 하면서 되게 힘든 시기를 많이 보냈었는데 그때 저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됐던 게 저의 유일한 취미이자 엄청난 위로가 됐던 게 바로 유튜브였거든요. 그때 건강 때문에 좀 쉬면서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렇게 유튜브에 빠져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는 정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그냥 그 무료 어플 편집기가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거를 사용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편집을 해가지고 올렸었는데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었는데 점점 더 재미를 느껴서 정말 조금씩 늘려갔던 것 같아요. 유튜브 살림살이를. 그리고 주변 반응을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워낙에 주변 사람들이 제 건강이 안 좋다는 거를 잘 알고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렸을 때는 다들 굉장히 격려와 많은 응원을 해줬어요. 그래, 너는 절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제발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런 반응? 굉장히 응원과 격려를 많이 해줬고 그리고 지금도 조금씩 채널이 성장을 할 때마다 주변에서 정말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고 격려를 많이 해줘서 되게 고마워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저의 취미를 궁금해 해주셨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유튜브 보는 게 취미예요. 그냥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되게 예쁘고 뭔가 힐링되고 마음 편안해지는 영상을 보는 거 그게 저의 유일한 취미입니다.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미드나 영화나 뭐 이런 영상들 모든 영상을 다 포함해서
그리고 편집 툴과 장비들을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을 하고 있고 애프터 이펙트는 정말 가끔 사용을 해요. 그래서 사실 애프터 이펙트가 매달마다 정기 결제가 되는데 제가 너무 안 써가지고 돈이 아까워서 취소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취소하는 건지도 몰라가지고 계속 돈이 새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장비는 이 카메라는 캐논 G7X Mark II예요. 카메라는 정말 많이 매 영상마다 댓글로 카메라 질문이 달렸었는데 제 영상의 제 모든 영상들은 다 이 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조명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이런 기타 장비들은 제가 자막이랑 더보기란에 적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편집을 배운 적이 있는지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그냥 유튜브에 그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라고 검색을 하면 정말 좋은 튜토리얼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혼자 익혔어요. 독학을 했습니다. 자, 이제 가발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착용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려면 건강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착용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어디가 많이 안 좋으셔서 가발을 쓰는 건지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뭐 항암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시냐라는 얘기도 종종 있었는데 항암은 아니고요. 저는 사춘기 시절부터 호르몬 치료를 받아왔어요. 호르몬 치료가 뭐 아시다시피 죽을 병이거나 일상생활이 뭐 불가능하다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여가지고 저는 대학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고 호르몬적인 문제로 인해서 탈모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탈모 고백. 급 탈모 고백. 아무튼 탈모 때문에 가발을 착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가발을 안 쓴 그럼 언니의 머리는 어떤 상태예요? 이런 질문들도 많았는데 탈모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의 경우는 모발이 굉장히 가늘고 숱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헤어피스랑 통가발을 주로 착용을 하는데 요즘은 통가발에 꽂혀가지고 통가발을 많이 착용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해주셨던 가발은 가발라라 히피펌 제품이고 지금 착용을 하고 있는 가발은 인모 가발이에요. 그거는 인조모 가발이고 그래서 이 가발 정보도 제가 자막이랑 더보기란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발을 매일 착용하는 건지도 궁금해 해주셨는데 당연히 아니죠. 가발은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피가 좀 가렵다던가 좀 답답하다던가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영상 촬영할 때 그리고 밖에 이렇게 꾸미고 나갈 때 그럴 때만 착용을 해주고 있고 근데 저는 웬만하면 집 근처는 좀 편안하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그럴 때는 그냥 모자를 쓰고 외출을 합니다. 그리고 가발 관리법이랑 자연스럽게 쓰는 방법에 대한 질문도 정말 많이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께 팁이라고 할 만한 걸 드리는 게 없어가지고 좀 대답해드리기 되게 애매했는데 가발 판매하는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가발 관리법이랑 뭐 착용법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저도 그거랑 그냥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관하냐면 그냥 그 바지 거리 있잖아요. 이렇게 집게로 된 거 거기다가 이렇게 가발을 찝어가지고 뭐 행거라든지 옷걸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걸어놔요. 걸어놔야 좀 덜 엉키거든요. 그냥 이렇게 어디 넣어놓는 거보다 그리고 최대한 엉키지 않게 좀 자주 빗어주려고 하고 자연스럽게 쓰는 법은 특별할 게 없고 그냥 착용을 해준 다음에 앞머리는 길면은 내 머리에 맞게 이렇게 커팅을 해주는데 제가 커팅을 잘 못해가지고 막 삐뚤삐뚤하게 자를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앞머리는 고데기랑 드라이를 좀 해줘가지고 최대한 뽕이 자연스럽게 살아날 수 있게 해주는 정도? 그 정도로 해주고 그리고 가발을 이제 많이 쓴 사람으로서 좀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왜 새운동화 같은 거 신으면은 처음 신을 때는 되게 아프잖아요, 발이. 그래서 발 뒤꿈치도 까지고 물집도 잡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몇 번 신다 보면 어느 순간 되게 그 신발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편해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근데 가발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한 가발을 3-4번 쓸 때까지는 되게 티도 좀 나고 되게 어색하고 막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딱 봤을 때 오늘 가발 되게 자연스럽게 써진 것 같다라는 순간이 와요. 그럼 그때부터는 가발이 어느 정도 제 머리에 익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순간이 온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가발이 좀 자연스럽게 써지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이렇게 특정한 루틴이, 가발을 자연스럽게 쓰는 특정한 루틴이 있는 게 아니라서 설명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인데, 그냥 많이 빗고 최대한 앞머리 볼륨을 자연스럽게 살리기 위해서 고데기나 드라이를 해주는 거?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탈모 때문에 가발을 착용을 한다는 게 좀 이런 모두가 보는 유튜브라는 공간에 말씀을 드리기가 망설여지는 일일 수 있잖아요. 숨기고 싶은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거를, 탈모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가 저로서는 좀, 네, 숨기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건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제 영상을 보시고 머리가 계속 궁금한데, 도대체 저 머리는 뭐고, 왜 가발을 착용을 하고, 이런 게 엄청 궁금하실 텐데, 제가 계속 대답을 안 해드리면 뭔가 전 여러분들께 보면은 마음 편안해지고 마음 따뜻해지고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인데, 계속 그런 의문점들을 제가 남기게 되면은 그런 목표에 굉장한 방해꾼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창피하고 마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탈모 치료는 지금 받고 있어요. 받고 있고, 네,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학교 카테고리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학교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어요. 언니는 법학과에 다니나요? 수시로 가셨나요? 정시로 가셨나요? 이런 질문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뭐 성적은 어땠는지 이런 관련된 질문들이 많았는데, 전 현재 동국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저는 동국대 법학과를 편입으로 입학을 했고 13학번으로 입학을 했어요. 원래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법학과 진로를 희망을 했었지만 고등학교 때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해가지고 다른 과로 진학을 했었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에 다른 과로 진학을 했다가 대학교 2학년 때 한번 새로운, 내가 원래 원하던 길로 도전을 다시 해보자 해가지고 편입에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해서 동국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법학과 지원 동기를 또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제가 법학과를 가고 싶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친언니가 한 분 계시거든요. 제 형제 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 친언니가 한 명 있는데 언니의 역량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언니가 사법고시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저랑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사법고시 시험은 되게 오랜 기간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언니가 사법고시를 준비를 하는 거를 옆에서 봐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옆에서 언니 공부하는 거 보면서 그 법학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고, 그리고 언니한테 그쪽 분야에 대한 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관심이 자연스럽게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냥 구체적으로 직업을 생각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래도 나중에 직업을 가졌을 때를 생각했을 때 뭔가 언니랑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희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지금은 어쨌든 제가 그 법학이랑 굉장히 먼 일을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라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언니랑 어쨌든 같은 분야에서 그럼 일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니가 며칠 전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도 변호사 유튜버가 돼보겠다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러쿵저러쿵 어찌 됐건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같은 분야에 뭔가 이렇게 속하게 된 거잖아요, 언니랑 저랑. 그래서 저는 제가 법학과에 들어가서 언니가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되게 도움을 많이 받겠구나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제가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언니한테. 막 채널은 어떻게 만드는 거고 장비는 어떤 게 필요한 거고 막 이렇게 제가 도움을 주니까 되게 신기하고, 내가 언니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는 날이 오는구나 하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언니랑 같이 찍는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봐도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언니 채널 정보는 제가 자막이랑 더보기란에 써놓도록 할게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서 구경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휴학을 많이 한 이유도 물어봐 주셨는데, 이제 짐작을 하시겠지만 저는 아파서 휴학을 많이 했어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서 입원을 하게 돼가지고 휴학을 했던 적도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이 된 것 같아서 다시 올라와서 자취를 시작해서 복학을 해보자 해서 개강을 해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려고 했는데, 제 채널이 또 갑작스럽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채널이 갑자기 성장을 하면서 유튜브 관련된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이랑 유튜브 일이랑 같이 병행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졸업은 꼭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학업이랑 유튜브 일이랑 둘 다 병행을 고집을 부리면서 병행을 하려고 이렇게 꾸역꾸역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몸이 또 상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이 됐던 게 다시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또 유튜브 영상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시는 거 알고 일주일에 영상 하나라도 안 올라가면 제가 되게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건 또 내 자신을 사지로 지금 내가 몰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어차피 수업을 거의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일에만 매진을 하면 더 풍성하고 많은 영상들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이 질문은 이제 이전 대답에서 어느 정도 답이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 일에만 매진할 계획입니다.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기타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는 걸로 할게요. 먼저 언니는 좌우명이 뭐예요? 라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좌우명까지는 아니고 그냥 힘들 때? 그럴 때 좀 되뇌이려고 노력하는, 제가 좋아하는 말은 있어요. 의지가 운명을 결정한다 라는 말을 좋아하고, 이 말은 제가 이제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육체가 아프면, 몸이 아프면 정신이 되게 많이 약해지거든요. 멘탈이 좀 흔들리고 막 마음이 약해지고, 몸이 아픈 것보다도 저는 정신이 더 약해지는 게 싫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의지가 운명을 결정한다 라는 말을 떠올리면 되게 뭔가 마음이 단단해지는 게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성형, 시술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먼저 예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쌍꺼풀 수술을 20살 때 했고요. 제가 수술 받은 병원 정보는 더보기란에 적어두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원장 선생님이 누구셨는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냥 굉장히 젊으셨던 분인 걸로 기억을 하고, 병원은 거기가 강남에서 거의 5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그런 대형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술은 제가 일단 코필러를 여기다가 굉장히 조금 맞았어요. 이거는 1년 반 정도 됐고, 제가 필러는 좀 많이 들어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정말 자연스럽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달라, 조금만 들어가도 되니까 정말 티 안 나고 자연스럽게 해달라 해가지고 여기 되게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게 그 국산 체움이라고 6개월 동안 지속되는 필러거든요. 근데 지금 1년 반이 지나서 만져보면 아주 조금 남아있는 상태고, 그리고 입술 필러랑 턱끝 필러, 그리고 입꼬리 보톡스를 맞은 지 한 이건 7, 8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그 국산 체험이라고 6개월 지속되는 걸 맞아가지고 지금 7, 8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빠져야 될 시기인데, 이상하게 저는 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조금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마찬가지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주세요를 엄청 반복하고 받은 거라서 굉장히 조금 맞은 거고, 어쨌든 입술, 입꼬리는 정말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네, 제가 받은 시술과 성형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유튜브 외에 수익이 따로 있나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언니의 지출이라던가 이런 거를 보면 좀 많은 것 같은데 수익이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유튜브만 하고 있어요. 유튜브 외에 직업은 없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밖에 없습니다. 물론 채널이 작았을 때는
좀 힘들었어가지고 알바를 간간히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언니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벌어놓은 돈이 조금 있고, 저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받지 말자라는 주의고,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몸이 아프기 때문에 돈을 모으지 않고 버는 돈은 다 그냥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축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언니만의 방법이 있는지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오빠한테, 남자친구한테 다 하나하나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해요. 오빠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저도 얘기를 해요, 서로. 왜냐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의외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이유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적는 것도 좋지만 저는 오빠한테 그냥 편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막 이렇게 상황을 얘기를 하다 보면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라는 게 확실해지고, 그래서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풀리는 게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풀린다, 뭔가 풀리긴 풀렸는데 조금 남아있다 싶으면 저는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뭔가 아껴놨던 영상들, 아니면 유튜브 영상들이나 아니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미드?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은 예쁜 영상들을 보면 스트레스가 와 하고 풀릴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리고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법이나 뭐 슬럼프 극복법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한번 무기력이 찾아오면 좀 거기에서 벗어나기 힘든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번 무기력이 오면 이거 좀 오래 가겠구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일단 그냥 냅둬요. 그냥 그 무기력 상태로 계속 그냥 침대 위에서 뭐 하고 싶은 거를 해요. 그냥 그때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저를 좀 풀어놓는 편이에요. 그 무기력을 그냥 즐깁니다. 좀 이 무기력이 지겨워졌다 싶은 순간이 오면은 내가 하기 싫은 일 목록을 이렇게 적어요. 그냥 되게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설거지하기, 청소기 돌리기, 빨래하기 이런 것들, 제일 하기 싫은 것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투두 리스트에 적어놔가지고 체크해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 내가 하기 싫었던 일들을 처리를 하다 보면 뿌듯하면서 다시 움직이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무기력을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슬럼프 극복법은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랑 스트레스 푸는 법을 짬뽕을 시켜가지고 슬럼프를 극복하는 것 같고, 무기력이 지속되면 슬럼프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방법들 루틴대로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루틴이나 몸매 관리 비법이 혹시 있나요? 원래 그렇게 마르셨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마른 거고, 원래 제가 이렇게까지 마르진 않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크게 아팠던 시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살이 한 6, 7kg가 빠져가지고 그 상태에서 다시 찌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 또 조금 마른 체질이었는데 거기서 6, 7kg가 더 빠져가지고 더 말라진 거죠. 원래는 44, 43, 45 이런 데서 왔다 갔다 거렸는데 지금은 37, 38 뭐 이런 데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으니까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건강이 좀 크게 안 좋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법학 진로도 그때 포기를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때는 어디가 안 좋았던 건지 좀 많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TMI가 될까봐 이것도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또 소화기관 쪽이 안 좋은 아픈 곳이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관이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데잖아요. 그때 굉장히 안 좋아서 입원을 해서 시술을 좀 여러 차례 받느라고 많이 안 좋았고, 사실 저는 지금 살을 찌워야 되는 상태예요. 몸 상태가 몸에 지방이 없으면 호르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대요. 지방이 여성 호르몬을 뭐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랬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원래도 호르몬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살이 굉장히 더 빠져버리니까 호르몬 치료에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살을 찌워야 되는 상황이라서, 근데 살을 찌우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안 찌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살이 안 찌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많이 스트레스랄까? 좀 강박적으로 살찌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수시로 초코우유나 두유 뭐 이런 것들 마시고 있고 그리고 이제 향수 향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이상하게 20대 초반에는 오히려 향수를 많이 뿌렸었는데 20대 중후반 되니까 안 뿌리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귀찮아서 그런 건가? 20대 초반에는 랑방 향수 정말 많이 뿌렸고 저 때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던 랑방이랑 마크 제이콥스 그리고 샤넬 향수 이렇게 많이 뿌렸었고 렌즈 질문도 정말 많았어요. 렌즈는 제가 많이 끼는 렌즈 자막에 이렇게 띄워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기적인 업로드 요일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웬만하면 정해놓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금요일, 토요일 저녁 8시나 9시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트위티라는 채널명을 바꿀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가지고 이름 바꿀 거냐고 또 물어봐 주셨는데 그때 제가 바꿀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댓글에서 바꾸지 말라고 지금 이름도 되게 좋다고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트위티라는 이름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표현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그 답장을 보내드렸었는데 바꿀 생각은 다시 없어졌습니다. 이미 제 채널이 이 이름으로 성장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되게 의미 있게 많이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인스타 아이디가 뭔가요? 물어봐 주셨는데 소트위티입니다. 제가 여기 자막에다가 띄워드릴게요. 팔로우를 많이 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로 카테고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남자친구와의 나이 차이가 궁금해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빠랑 저는 4살 차이입니다.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고 저는 28살, 오빠는 32살이에요. 그리고 뭐 첫 만남, 사귀게 된 과정 이런 연애 썰을 풀어달라 댓글이 있었는데 일단 처음엔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저희 언니 연수원 동기가 오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렇게 연이 닿아가지고 만나게 된 거고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친언니가 주선하는 소개팅에 나가게 된 거죠, 제가. 처음으로. 그래서 그날 헤어지고 나서는 오빠가 먼저 연락이 왔지만 잘 들어가셨냐 뭐 이렇게 연락이 왔지만 그 다음 날에는 제가 먼저 오빠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때 제가 버스를 타고 어딘가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구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빠한테 보내면서 오늘 하늘이 되게 예쁘다고 이렇게 카톡을 보냈었는데 오빠가 그 카톡이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때 한강에서 맥주 마시는 데이트를 하고 그때 한강에서 그 한강 야경을 보면서 좀 진지한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막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그렇게 만났고 그리고 세 번째 만났을 때 오빠가 이제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됐는데 제가 그때 당시 언니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세 번째 만나는 날 제가 회식이 있는 날이어서 그때 회식이 되게 늦게 끝났어요. 12시인가? 그때 끝났는데 오빠가 제 회식한 데까지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이제 집으로 바래다 주고 집 앞에 이렇게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저한테 고백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술을 꽤 많이 마셨어가지고 정신이 약간 몽롱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몽롱한 상태에서 사귀자고 하니까 제가 막 어버버 거렸겠죠? 그러니까 오빠가 거의 40분? 거의 1시간 동안 제가 왜 좋은지, 저와 왜 만나고 싶은지 그거를 정말 구구절절 막 그렇게 설명을 되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오케이를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를 하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오빠가 동네 한 바퀴 걷자 그래서 걸으면서 오빠가 손을 딱 이렇게 잡았는데 그때 정말 엄청나게 설렜던 기억이 나네요. 원래 썰을 더 풀 수도 있는데 좀 영상 길이에 제한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싸울 때 어떻게 푸는지 권태기 극복법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일단 오빠랑 저는 사귀고 한 1년까지도 한 번도 안 싸웠었어요. 뭐 의견이 충돌되거나 좀 마음이 상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성격이 좀 되게 잘 맞았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변에서도 되게 신기했었어요. 너네 아직도 안 싸웠냐고 저를 만날 때마다 진짜 아직도 안 싸웠냐고 항상 물어볼 정도로 안 싸웠고
근데 한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의견이 충돌하는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의견이 충돌하는 일이 생길 때 좀 되게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1년 때까지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의견이 충돌하면 당황을 많이 했는데 오빠가 항상 그때마다 되게 잘 이끌어줬던 것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대화로 오빠가 굉장히 잘 이끌어줬고, 그래서 저희는 정말 크게 다퉜다라고 하는 게 손에 꼽을 정도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서로의 가치관에 대해서 저희는 대화를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있는 그 한 10분, 15분 정도 말 안 하고 있거나 뭐 이런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서로 기분이 상했다 싶으면은 둘이 말을 안 하는 그 시기가 왔다 싶으면 둘 중에 한 명이 그냥 웃어요. 그냥 그 상황 되면 뭔가 모르게 어딘가 웃기더라고요. 제가 웃거나 오빠가 웃으면 나머지 한 명도 따라 웃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상황이 종료가 되는? 저희는 서로가 이렇게 기분 상하는 일이 있거나 싸우는 일이 있어도 그 하루를 절대 안 넘겨요. 무조건 둘 중에 한 명이 빠른 사과를 하고 서로 그럼 이런 부분들을 노력하자 하고 마무리를 짓는 편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귀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견이 부딪히는 빈도수도 훨씬 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1년 차 때까지 안 싸우다가 2, 3년 차 때 조금 부딪히는 일이 발생을 하다가 이제 올해가 4년 차거든요. 올해부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 일들이. 그리고 권태기 극복 방법도 물어봐 주셨는데, 이건 오빠한테도 물어봤는데 오빠도 저도 권태기라고 느꼈던 순간이 전혀 없었어가지고, 뭐 밥 먹고 카페 가고 영화 보고 이런 데이트를 즐기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지겨지고 익숙해지다 보면 권태기가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중간에 아팠던 적도 많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아프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계가 더 끈끈해지잖아요. 그래서 권태기가 없었던 영향이 큰 것 같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나이가 둘 다 결혼을 생각할 나이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권태기가 올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황적으로 없었던 것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번 Q&A 공지에는 질문이 없었지만 이제 평소에 데이트 브이로그 영상에서 댓글로 결혼은 언제 할 건지, 그리고 지금 이 집에 남자친구랑 같이 사는 건지 그런 것들을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결혼은 한 2, 3년 정도 있다가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집은 오빠가 아예 같이 사는 거는 아니고 한 반 정도 같이 지내고 있어요. 한 일주일에 반 정도? 반은 저 혼자 있고 반은 오빠가 와서 지내는 그런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답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